오늘은 일반고 출신의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진학시킨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드님이 제법 공부를 하겠다, 그걸 알아챈 시기라 그러나요? 그 계기가 좀 있었나요? 제가 아무래도 초등교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지금 2학년 담임인데 사실 지금 봐도 뭐 아이들이 물론 나중에 많이 바뀌지만 얘는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대충은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공부하는 자세를 보면 얘가 공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좀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수업 시간에나 집에서 이제 문제집을 풀 때 보면 집중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끝까지 문제를 풀고 좀 오래 앉아 있고 이런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얘는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좀 좋아했고 또 기억도 좀 잘하는 편이었고 이래서 얘는 공부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드님 서울대 의대를 보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책도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책을 쓰시게 된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송도구에서 인천 처음으로 직윤으로 선배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일반 전형 최초로 이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그 선배 어머님이 입시 컨설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소영 입시연구소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까지 가고 나니까 이제 엄마들이 저희를 너무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을 만나서 뭐 강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알았던 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너무 아쉬워하시고 또 어떤 어머님은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그때 저희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도 저희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라 저도 또한 많은 선배 엄마들을 따라다니면서 조언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입시에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저희의 경험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책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 서울대 의대 아이 혼자서는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목 부제입니다만 달아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걸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게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아주 극성스러운 치맛바람이나 아니면 그 비싼 입시 코디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아이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해요. 뭐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공부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전념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엄마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입시 전형을 쓸 때도 아이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결정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공부다라고 하셨어요.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뭐 공부가 아닌 다른 재능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의 꿈이 특정한 대학이나 학과를 가야만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약사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학과를 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학과를 가려면 성적이 아주 최상위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예습도 복습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독 복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학교에서 보면 좀 예습을 하는 아이들은 수업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안다고 생각을 해서 소홀히 듣거든요. 오히려 예습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듣고 그 수업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뭐 이렇게 책을 보고 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을 보면 교과서를 3회독했다, 5회독했다, 뭐 심지어는 7회독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많이 교과서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교과서를 많이 보고 문제집을 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부는 말문을 터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도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걸 보면 책을 읽고 공책 정리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한테 그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가 자기는 분명히 아는 것 같았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다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 때, 아들 때도 그렇고 딸 때도 그렇고 시험 기간에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모르는 건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고학년 했을 때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서로 설명하기를 시켜서 성적을 많이 올렸던 사례가 있어서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혼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말로 설명해서 아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앉아 있는 게 본인의 의지로 앉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엄마 눈치 보느라 아니면 엄마가 막 강압적으로 해서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제가 책에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장기 기억에 있어야 시험 볼 때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쁜 감정으로 공부를 하면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아이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오래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로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앉아 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게임도 생각나고 연예인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머리는 딴 나라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머릿속은 저희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딴 생각이 나면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어 여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좀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지력 또 심력 체력이 강해야 된다,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큰애를 대입을 치르고 보니까 세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 상식이 좀 풍부하고 좀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좀 그 각 과목별로 기본 개념 있잖아요. 뭐 국어는 책을 많이 읽었다든가, 뭐 영어도 뭐 독해를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고 수학도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쌓아놓은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지력, 또 기본 상식 이런 것들이 지력이고요. 또 심력은 마음의 힘인데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스트레스도 심하고 또 주변 친구들의 질투와 견제도 있고 또 학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에 이렇게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의지 이런 뭐 약간 인성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마음의 근육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력이 안 되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인데 허리 아프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 또 뒷받침이 돼줘야 이 세 개가 다 어우러져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조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지력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드님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지력을 높이려고 하면 저는 수첩이 있었어요. 저의 수첩이 있어서 거기에 각 출판사별로 전집 유명한 창작부터 자연관찰, 뭐 사회, 그다음에 뭐 한국사, 뭐 이런 그 출판사별로 그 전집 목록을
다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게 그걸 많이 사고 또 중고로 팔고 또 사고 저희 동네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 아줌마하고 친해져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연락해주세요. 이래서 사고 팔고도 했었고요. 전집 대여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도 이용해서 읽은 책은 다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그리고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우수 책 목록이 매년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저도 책 많이 샀었어요. 그 단행본이든 전집이든 그 거실 책장이 다 책일 정도로 많이 사서 매일 읽어줬고요. 그리고 도서관 많이 가서 그냥 걔가 자든 뭐 놀든 누워있든 주말에 많이 가서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집에서 학습지 하는 게 있어요. 전집을 사면 학습지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얘가 책 읽은 거 확인하고 학습지에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그거 문제를 푸는 거 채점해주고 좀 얘기해주고 한 10분, 15분 있다 가세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돈 아깝다라고 해서 안 하셨는데 그 전집이 좀 비싼 거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얘가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내일 선생님 오시니까 책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전집을 유치원 거부터 초6까지 거의 다 사서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억지로라도 읽을 수 있게 해서 그 전집이 뭐 자연관찰부터 사회, 역사, 한국사, 한국인, 세계인, 명작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시리즈로 다 읽혔고요. 또 단행본을 대여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3-4권씩 집으로 갖다 주거든요. 영어 동화책하고 한글 동화책을 갖다 주는데 그런 것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책이 가까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이런 뭐 대회 같은 데 많이 나가면서 보고서 쓰는 요령도 익히고요. 그리고 그런 대회를 나가면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계속 과학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면접하는 능력도 이제 기르고요. 또 잡지도 많이 읽었거든요. 뭐 시사 잡지, 뭐 과학, 수학 이런 잡지도 많이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상식도 키우고 또 본격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죠. 이제 앉아서 각 과목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지력을 키웠죠. 심력은 어떻나요? 심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흔들리지 네. 않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떻게 교육을 하도록 했나요? 특히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은 수행평가 문제로 많이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어요. 수행평가를 여러 명이서 하다 보면 뭐 나만 하는 것 같고 쟤는 왜 안 해?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도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혼자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딴 애들은 뭐 하고 너만 하냐? 뭐 다 나눠서 하자 그래라. 뭐 이러면은 또 아이가 더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트러블이 있거나 그랬을 때 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다 너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널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 이제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억울해하지 않게 그냥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뭐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가 견디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다. 이럴 때 너가 친구들하고 계속 뭐 트러블 있고 싸울 거냐. 너가 다 포용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좀 조언도 해주고 그럼 그 수행평가할 때 뭐 엄마가 도와줄 거 없냐라고 물어봐서 조금 도움도 주고 또 이제 그런 수행평가할 때 아이들을 다 우리 집에 오게 했어요. 저희 집을 개방해서 걔네들은 학원 시간이 다르니까 학원 시간이 비어있을 때 와라. 그 대신 우리 집은 주말에 하루 종일 개방해서 이제 애들이 순차적으로 와서 이제 같이 수행평가를 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조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심력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타고난 성품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럴 때 좀 도움을 주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력은 어떻나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면 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네. 참 많은데 체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어떻게 했나요?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였어요.